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혹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신 분이 있다면 분명 과학 공부하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워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동건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과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과학 내신을 요 정도에 띄워볼까요? 2학년 때는 통합과학을 배우죠. 거의 암기 과목이나 다름없는 과학 과목이긴 한데 1학기 때 1등급, 2학기 때 2등급인가? 하여튼 그 두 개가 한 번에 1등급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2등급을 받았었고요. 2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과학 공부가 시작되는데요.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이렇게 저희 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4개의 과목을 시험 봤었습니다. 2학년 때는 사실 모든 4개의 과목을 다 1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에 올라가서 저희는 2과목을 또 똑같이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이렇게 4과목을 시험을 봤었는데 물투는 2등급, 나머지 과목은 1등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3학년 1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과목 중에서 과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과학 내신을 준비하기 어려워하는 분들, 감을 못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선 어려워요. 과학이란 과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우리 과학 공부 많이 안 해봤거든. 그래서 2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 너무나도 어려운 과학이 여러분들을 마주하게 되니 첫 번째로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공부량이 너무 많아요. 국어, 영어, 수학 우리 과목당 국어는 하나, 영어는 하나, 수학은 2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과학은 몇 개야? 4개거든요. 물리, 화학, 생명, 지구 이렇게 4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학교는 과학중점학교라서 4개를 봤지만 다른 학교는 3개 혹은 2개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4과목을 다 공부해야 했거든요. 근데 한 과목씩 떼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공부량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자, 세 번째,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자된다. 과학 공부 한 번 하는데 너무 투자해야 될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레 과학은 포기하고 국영수를 잡겠다 이런 친구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할지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학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냥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겪으면서 배운 과학 공부법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이 질문할 만한 부분들로 한번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내가 학생 때 궁금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것들로 추려서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원 다닐까요? 혼자 공부할까요? 우선 저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물론 인강과 함께 여러분들께 혼자 해라, 혼자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원 그리고 혼자 하는 거 다 각자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내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해결이 가능하겠죠. 내가 이걸 모르겠어. 그럼 바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궁금증에 대해서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다. 첫 번째 장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문제 제공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각 지역 학교들의 기출 문제들을 학원들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잘 갖춰진 학원들이 많기 때문에 양질의 문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그에 반해서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좀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많죠. 자기 자신이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필요한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학원에 다니게 되면은 시간을 뺏기는 경우를 굉장히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학원의 시스템 자체가 선생님 한 분과 여러 명의 학생들이 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각 개인에게 필요한 공부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 커리큘럼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학생이 능동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면 좀 끌려다니게 되고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혼자 하는 거의 장점은 그에 반대겠죠.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제때제때 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공부를 뭔지 모르는 경우에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초등학교 때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학교에 문제를 이만큼 들고 와요. 과학 문제만 이 정도로 들고 와서 풀어요. 다 풀죠. 그러니까 전 학원을 안 다녔으니까 자료가 없고 문제집에만 의존해야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문제를 얻어가지고 그걸로 풀었던. 근데 여러분 주변에 과학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
문제 자료 때문에 고민할 바에는 과학학원 다니는 친구를 한 명 둬라. 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어떤 인강 들어야 돼요? 제가 차후에 다룰 영상에서 과목별로 어떤 인강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보면서 추천하는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들었던 선생님들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선 물리학을 공부할 때는 메가스터디의 김성재 선생님 내신 만점 시리즈라는 커리큘럼을 들었었습니다. 이 내신 만점 시리즈 자체가 말 그대로 내신을 정말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시고요. 그만큼 개념뿐만 아니라 문제 스킬 그리고 문제까지 선생님이 준비를 해주시고 이 강좌의 장점이 뭐냐면 따로 문제지가 없어요. 선생님이 프린트 파일을 이렇게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자필로 풀이 과정이라든지 혹은 선생님 필기 같은 것들을 넣어두시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강좌랑 같이 들었을 때 굉장히 이해가 좀 잘 됐던 그런 강좌입니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저는 고석용 선생님의 베테랑의 개념 완성이라는 강좌를 들었었습니다. 이 개념 강좌만 들어도 좀 고난도 문제까지도 좀 건드려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내신 공부로는 충분하다. 수능으로는 더 어려운 교재도 나가고 어려운 커리큘럼도 공부를 해야겠지만 내신이라면 베테랑의 개념 완성 정도도 충분하다. 이제 생명과학이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백호 선생님의 섬세한 개념 완성이라는 강좌를 들었었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우선 쫙 설명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까지도 같이 정리되어 있어서 내신을 준비하기에 이거만큼 뛰어난 게 없다. 그리고 생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생명과학 2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이 딱 섬세한 개념 완성 그 강좌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섬세한 개념 완성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오지훈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제가 이름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첨부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좀 굉장히 편하게 들을 수 있었던 강좌고 우리가 뭔가 굳이 뭐지?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도와주셨어서 좀 그냥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좌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의 어떤 인강 이런 것들은 차후 인강 추천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후배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이제 이과로 진학한 친구들이 과학 문제집을 뭐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뭐 풀어야 될까요, 형?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전달해주는 답은 항상 같았어요. 완자, 오투, 자이스토리. 순서대로 풀어라. 각 교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왜 그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지 설명드리면은 완자 같은 경우는 거의 개념서예요. 굉장히 문제가 쉽고 좀 다양한 유형을 접해볼 수 있는 문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쉬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내가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이해가 끝난 뒤에 바로 풀면 좋을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념을 공부할 때 그거에 대한 복습을 완자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자가 완전히 마스터가 됐다. 그러면 오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투 같은 경우는 문제지를 보셔도 2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까지도 이번엔 접할 수 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들도 같이 나오고 내신형 문제도 같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내신을 대비하기에 충분하다.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왜 제가 자이스토리까지 푸냐고 하냐면 고등학교 과학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하나하나 30문제면 30문제, 20문제면 20문제를 새로 만들어내기는 당연히 쉽지가 않아요. 그 짧은 기간 내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참고를 하시는 게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왜?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의고사 출제진이 만든 건데 이미 검수를 충분히 거치고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세요. 그래서 자이스토리를 풀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제가 시험을 보는데 저는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자이스토리를 두세 번? 많으면 5번까지도 계속 문제를 돌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딱 시험에 들어가고 문제지를 봤잖아요. 그럼 뒤에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시험지 받아서 뒤로 돌려놔라라고 선생님 하시는데 뒤에 살짝 보여요. 그림이. 딱 알겠더라고요. 아, 이거 나 봤던 문제다. 시험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제 말 잘 들어두세요. 시험 볼 때 그냥 딱 보고 바로 풀릴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들은 출제를 하시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키포인트. 이 문제집 추천 해봐야 뭐해. 개념 이해도 안 하고 문제 푸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시험 일주일 전이었어요. 인강 딱 한 번 싹 풀고 아 나 이제 개념 이해 됐겠지라고 오해를 했고 그리고 완자, 오투 뭐 이렇게 해서 문제지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틀리죠. 틀리는데 그걸 복습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다시 풀고 새로운 문제를 받으면 또 틀려요. 또 모르고 이게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답지를 그냥 외우는 느낌인 거예요. 무조건 개념을 확실하게 다진 뒤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문제집 푸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무조건 개념 인강 최소 2번, 많으면 5번까지 돌려 들으시고 문제지로 넘어가셔야 돼요.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자, 마지막 질문은 예습, 복습 해야 할까요? 예습은 이건 보류.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복습은 필수다. 말씀드렸잖아요. 과학 정말 어려워요. 복습 안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수업 한 번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니어스다. 복습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저 말씀드렸죠. 인강 최소 2번, 만개 5번까지 그만큼 복습해야 돼요. 자이스토리 3번, 4번, 5번, 한 문제 5번씩 봤어요. 계속 반복했어요. 과학이 특히나 저는 복습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공부한 걸 소용없는 공부로 만들지 말고 우리 복습해서 그 공부를 가치 있는 공부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조금 애매해요. 과학은 어렵기 때문에 예습을 가볍게 훑고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비추입니다. 만약 예습을 하시고 싶다, 마스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훨씬 편하게 다른 과목도 함께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예습할 거면 마스터하겠다는 생각으로 예습해라. 그 다음에 뭐 문제지? 스근하게 풀어주면 가볍게 1등급 맞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이 과학이란 과목의 공부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다 해결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 궁금했던 것들 위주로 한번 다뤄봤는데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혹은 나는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다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읽고 좀 추가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과학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100% 따라하지 못해도 조금만이라도 따라해보려고 노력하시면 과학 공부하는데 감이 어느 정도 잡힐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충분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